지금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량 장관 조국 반대, 장관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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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장관 웬 말이냐? 장관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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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국민이다!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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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저 조국 장관 사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중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 전라도 강진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경상도 부산에서 울산에서 청주에서 충주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울릉도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그저 단지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냐? 그 구호로 집권하셨죠? 이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국민과 싸움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러 나선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추석입니다.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한 해 수확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오랜 전통, 아름다운 전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내일 추석밥상 안주거리 찬거리는 오직 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세계적인 학술 논문지의 제1저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급을 2번이나 하고 6학기 내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장학금입니까? 도무지 동양대학교 총장상, 총장은 내가 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BC를 빼갔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후보 청문회 나와서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몰랐다. 내가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직접 진심을 가까이 살펴보지 못한 내 잘못이 있다. 우리 딸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면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혐의만 갖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아직도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기 피의자, 자기가 돕는 사람을 인권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내 피의자, 내 새끼를 하나 보호하기에 앞서서 국민을 살리셔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서부터 나라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말이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경제가 어떻습니까? 국내 연구기관에서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드디어 1.9%로 잡았습니다. 외국에서 그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벌써부터 2% 이하로 잡았지만 정권이 무서워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드디어 2.0% 이하로 잡았습니다. 수출이 안 되죠. 기업 생산이 안 되죠. 기업은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 위축돼서 소비자 물가가 0.04% 디플레이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장에 좀 나가보세요. 소상인 자영업자뿐입니까? 중소기업 문 닫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어디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투자처 찾으려고 합니다. 고용은 줄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어제 새벽에도 발사체 2개인지 3개인지를 쏴대고 김정은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리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어려움, 안보 위기 이런 걸 제껴놓고 조국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국 그 폭탄을, 그 시한폭탄 안고 내 새끼 살리겠다고, 내 정파 살리겠다고, 내 당파 살리겠다고 하면서 결국 그 폭탄이 터져서 대통령 망하고 나라 망하고 정권이 망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 들고 집권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촛불로 망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촛불을 꿋꿋이 들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에서 오신 지지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당원 동지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당원이 아니신 분들, 또 민주당 소속인 분들, 또 어디 보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인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것이 당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촛불을 굳건히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을 지키십시오.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전에서, 대전에서, 충주에서, 청주에서, 부안에서, 광주에서, 전주로 감사합니다. 속에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안보부장까지 경질하면서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적 마찰, 일본의 무역보복, 경제적 부분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앞뒤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경제적인 통계, 민생 경제 통계는 정말로 유사이래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중력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제일 우선인데, 조국 시기 문제로 인해서 국민이 갈갈이 찢겨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
국민 통합, 국민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역시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위선의 끝판왕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했던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울분을 토하기 위해 우리 청년 우종혁 청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종혁 청년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불량장관 철회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종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가 청년들의 눈물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줌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편드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정말 비참함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부모의 권세로 부정을 저질러도 그 부모가 정의의 상징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수냐 진보냐의 정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상식과 정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육의 영역만이라도 기득권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공정과 평등은 죽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정부는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 모멸감과 국력 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내 나라 조국이 먼저입니까? 혹시 그대의 조국이 먼저는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수성 잉크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이 지워지고 조국 후보자도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조국이 말이 아닙니다. 한정상속 판결로 빚이 소멸되자마자 10억을 5촌 손에 맡기면서 잘 모른다, 무지한 투자자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정경심 씨가 펀드 자문료를 받은 것은 무엇이며 공공 와이파이 입찰을 따냈다가 재무구조 취약, 포풀 부족으로 취소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동생이 웅동학원에 채권 소송을 거는 것을 알고 그 동생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앉혀 사실상 원고와 피고를 동일인으로 하여 무변론 승소를 유도하고도 그 채권으로 돈을 빌릴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연구 논문 1저자로 허위 붕괴된 것도 몰랐고, 이걸 이력으로 원서를 넣은 것도 몰랐고, 조국 딸이라서 장학금을 받은 것도 몰랐다고요? 조국 장관께서는 대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지에 벨트는 하고 나오셨습니까? 가족 재단 이사이면서 재단 일을 모르고, 가장이면서도 자기 집의 재산을 모르고, 자식 일에 무관심한 아버지다 스스로 말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행정부의 법무부를 통할한다 하십니까? 뻔뻔함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참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 퇴임 후 구속되면 우병우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공약이었던 협치는 대체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이제 법무부와 검찰을 싸움 붙이고 국민을 싸움 붙이는 것입니까? 지금이 2008년, 2012년보다 나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적폐 말이 싫으시면 민트 말이라도 들으십시오. 끝모를 적폐와 청폐 분열해서 국민을 교하는 길은 오직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선 장관 물러나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광화문을 보십시오. 매일 매주 광화문 집회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구를 7바퀴나 돌고 신남방 정책을 실천하신다며 해외로 나가고 계시는데 수신 제거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과 소통, 대화 먼저 하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편, 내 사람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입니까? 또한 대통령 재형대통령제를 안 하시고 권력을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꼭 임명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사법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을 다루는 최고의 수장이라면 법 앞에 남들보다 더 정의롭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내가 안 해서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러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조국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많은 허탈감을 느끼는 청년들과 분노의 대학생들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만이 잘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에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남을 비판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지인들과 술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 걱정으로 광화문에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한 나라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울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들 안심하시라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을 믿어주십시오. 검사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 말고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촛불로 이렇게 이룬 정권, 촛불로서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3년 전에,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오는 날 초등학생, 유치원생 두 딸아이를 데리고 촛불을 들러 광화문에 왔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준 역사의 현장이 치욕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께서 대놓고 말씀하신 흙수저 집안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 이번에 정말 자녀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추억 밥상머리에 앉아서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취직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잔소리라도 했었는데 이번에 어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님들? 조국 정도 돼야지 자녀에게 잔소리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전국의 수많은 개구리 군단, 가재 군단, 붕어 군단 아버님들, 가재, 개구리, 붕어들이 왜 도대체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 사태를 지지하는지
단순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분노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국 정도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번에 우리 조국 장관님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계급사회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용이고 너희들은 개구리고 가재고 붕어야. 따뜻한 개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 너희 흑수저들의 마음을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키우실 것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수만 명의 법조인이 계십니다. 검찰개혁의 상징, 사법개혁의 상징이 그 수많은 훌륭하신 법조인들을 다 제치고 조국 장관 한 명밖에 없습니까? 대통령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혐의만 있다고 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의혹이 100가지 1000가지 있는 사람도 다 임명하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안 좋은 선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을 해쳤습니다. 저는 전국에 계신 개구리, 가재, 붕어 여러분, 도대체 왜 조국을 지지하는지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은 무엇입니까? 아마 전국에 계신 법조인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을 개처럼 사냥개처럼 풀어놓고 칼로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권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께서 임명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검찰 인사개혁을 운운하고 검찰 내부 감찰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서 계시는 임은정 검사님을 운운하셨습니다. 저는 임은정 검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조국 장관께 꼭 제안해 주십시오. 이번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법무부 차관께서 직접 언급하신 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에 대해서 조율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 감찰을 하는 것이 제1번 검찰개혁의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님께서는 그동안 외쳐오신 것과 같이 제일 먼저 검찰개혁의 과제로 조국 장관께 분명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2030, 40 세대들은 386 세대들이 어떤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네가 여기 나가면 바른미래당에 가서 어떤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도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고 누구보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반대당, 자한당에 소속돼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자한당 지지자라고 비판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다 자한당, 알고 보면 사이 자한당들입니까? 그렇게 비판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이론으로 다툴 것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과거를 붙들고 살 것입니까? 이념 논쟁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조국의 만행에 대해서 바로잡는데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께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안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사퇴하라! 부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각성하라! 전국에서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와서 무척 걱정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추석 쇠느라고 지방에 가시고 고향에 가시고 또 외국 여행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제 그저께 공지를 해서 차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에서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창원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도 오시고 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우중에도 저 뒤까지 해서 꿋꿋하게 꾸준하게 또 심각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 원래 뜻으로 보면은 이 시각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전의도 다지고 이런 것이 순서입니다만,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다는 것이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저 단지 조국 장관 퇴진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나라 좀 제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이제 버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일 것이고, 그 뒤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모일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당세는 약하고 당원 수도 적고 거기에다가 내분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마음, 폭탄으로 정권을, 촛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촛불로 망한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꿋꿋한 자세로 촛불을 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극한 대결에서 벗어나서 정치가 경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외교 안보를 편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렵지만 꾸준히 꿋꿋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 촛불이 커다란 횃불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밝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라냐, 이 구호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냐?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애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고 해산하겠습니다. 불량장관 철회하라! 위선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각성하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장소.